Welcome to Come Up 2020 Entertainment Panel Talk,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with these amazing panelists, Sungmoon Cho, CEO at 함께 할 수 있게 Charmetric, 돼서 너무 기쁘게 Kijun 생각합니다. Seo, CEO 조성문 of Charmetric Planetarium, 대표이사님, and Seung-Joon Lee, 위승준 CEO Amaze of VR Amaze VR. 대표이사님, 그리고 서기준 플라네테리엄 대표이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정예솔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좌장이 되겠습니다. 네, 조성문 이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Charmetric의 대표이사 조성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230만 명의 아티스트로부터 매일 수집을 하고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티스트의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합니다.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틱톡과 트위치에서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자신들의 아티스트들의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차트 매트릭의 인트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sent than ever. 음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채널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산업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차트 매트릭은 디지털 음악 산업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디지털에서 간단한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매트릭.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ijun Seo, CEO. 저는 서기준입니다. 플래니테리엄의 대표이사입니다. 플래니테리엄은 서버가 없는 온라인 게임의 플랫폼으로서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넥손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랍박스에서 IPO 이전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플라네테리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게임 스튜디오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Amaze VR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LA의 VR 콘서트 제작 유통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몰입형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아티스트들의 플랫폼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모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pture artists as they are.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은 저희가 이런 VR과 AR 기기를 사용을 해서 더 사람들이 가상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공연장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VR 유저들에게도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미국에서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플래네테리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회사를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협력하는가, 그리고 고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창업자로서 CEO로서 아주 초기 단계에 많은 고객들 그리고 파트너들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기 위해 가거나 아니면 제가 어딘가 멀리 매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복잡할 것입니다. 굉장히 전화 통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전화 통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본사가 어디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좀 직접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느끼고 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소통이 가깝게 되어야만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뢰를 쌓게 되면 투자도 하게 되고 또 고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 단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 직접 대면을 하고 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주 초기 단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말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데모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네요. 나는 지금 현재 LA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나 런던, 뉴욕 등에 위치해 있는 파트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6개월 내에 한번 방문을 하죠. 내가 6개월 내에 뭐 베이 에어리아에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준님. Marcus, yeah. 예, 플래네테리엄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플래네테리엄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즈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에 있죠. 음악 산업 그리고 또 VR 산업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에 주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 시장이었고요. 60%의 유저들이 영어권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상품을 구축할 수 있는 팀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있는 탤런트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저희의 본사를 두기 가장 적기에 그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n our case, 서기준님, 네, 저희는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이브리드 회사이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고 있지만 또한 게임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처음에는 이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펀딩을 받고 또 팀빌딩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유저의 95% 정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저희의 유저들이 13개, 14개 언어로 저희의 콘텐츠를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마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에,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시장과 가깝고 또한 게임 유저들의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을 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Well, 감사합니다. 본사의 지리적인 위치가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market leader. 차트 매트릭이 현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나 소니 뮤직, 워너 뮤직 그룹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대규모의 음악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나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도전이죠. 첫 번째 고객을 확보하는 것 혹은 잠재적인 고객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UCLA MBA 과정을 다녔는데 제가 5년 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500개 정도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LA에서 MBA를 다녔고 또 제가 이런저런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레코드 회사들과 협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음악 산업에 종사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음악 산업의 종사자들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전화 통화를 여기저기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줍니다. 제가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하게 되면 뭐 부사장이라던가 아니면 전무 등 그렇게 경영진이어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저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일부는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리미엄 버전을 출시를 할 때 뉴욕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년치를 미리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약 $1,000 정도였는데 그분이 저희의 첫 고객이었습니다. 한 1, 2년 정도 저희가 힘이 들었고 투자 자금이 바닥이 났을 때 절망적이었고 또 절실했습니다. 유료 고객들이 있어야 했고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야만 했는데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그저 결제를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한 달 정도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타트업이고 차트 메트릭과 같은 스타트업들은 현금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 굉장히 멋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레네 맥클레인. 제가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레네 맥클레인과 저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그분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몇몇 뮤직 소니라던가 유니버설 같은 이러한 고객들은 처음에는 접촉하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인디안 그룹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독립 레이블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사실 유니버설이라든지 소니는 자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메트릭과 같은 회사와 굳이 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리소스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경쟁력을 키우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는 그 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기술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시장에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역학관계가 바뀌게 되고 또 그들이 오히려 저희를 먼저 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More question about 네, 차트 매트릭에 대해서 그 초창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 확장을 하면서 팀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팀 빌딩을 할 때 무엇을 집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도 또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랄까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팀빌딩을 한국에서 엔지니어 등을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특히 베이 에어리아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엔지니어링 비용이 한국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국의 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 엔지니어들이 어디에 있는가,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했던 것은 제가 팀 빌딩을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팀 빌딩을 했고요. 지금 현재 15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뉴욕에 있고 1명은 런던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팀 구성을 했던 이유는, 그리고 팀 구성을 할 때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정도 인턴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팀 빌딩을 하고 채용을 할 때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던 것, 제가 원했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했던 이유는 차트메트릭이 스타트업이고 이 엄청난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한 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은 정말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과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스톡 옵션이라는 이유 말고 왜 이러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원자들의 이 인생에 있어서 왜 음악 산업, 음악 분석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지가 중요했습니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채용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미국이에요. 글쎄요,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람들은 한 20살, 19살, 20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물론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전공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선택 이유가 명확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훌륭한 부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Next question is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승준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카카오 멤버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어메이즈 VR 팀은 글로벌 VR 시장을 지난 몇 년 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젠 새로운 혁신,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음악 콘서트와 VR을 이번에 접목을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오늘날 프리미엄 VR 콘텐츠, 영화, 뭐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VR 콘텐츠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음악 콘서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유저 밸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아티스트 콘서트일 경우에는 팬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호스팅을 한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주연 배우를 채용하더라도 사실 그 성공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팬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음악 콘서트를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제 라이브 콘서트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음악 콘서트를 좀 다르게 바꿔오자라는 그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프리미엄 스튜디오, 미국의 프리미엄 스튜디오랑 같이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저희의 미션은 미국의 아티스트를 제가 직접 소싱하는 것입니다. 사실 5년 전에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 갔던 것은 이 스타트업 때문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면
저는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 팀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미국 그런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팀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좋은 입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메이즈 VR이 컨텐츠를 인터랙티브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플래네테리엄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고 있죠.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Production 오픈소스 기반의 제작 플랫폼이 게임 산업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출과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스튜디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게이머들이 굉장히 빠르게 컨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3년 동안, 5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 한 몇 주 만에 다 소비가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게임 산업에서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게임 산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게임들을 보면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매출을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게임들의 경우를 보면은 자체적인 게임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게임들이 유저들이 생산하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은 유저 생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활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네테리움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MMO 게임이라던가 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드 워 크래프트라든지 리니지와 같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중앙화된 컨텐츠, 중앙화된 서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되고 회사가 제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다이내믹을 활용을 하고 탈중앙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게이머들과 또 게임 커뮤니티들이 자신들이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또 소유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스튜디오들의 경우에는 저희의 컨셉을, 저희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유비소프트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저희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개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 크로니클의 경우에는 저희 대표적인 저희 기술을 활용을 한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물론 초창기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이 계속 성장을 하고 또 개념적인 부분에서 증명이 계속 되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 산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플래네테리움이 자체적인 게임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탈중앙화된 게임 엔진을 이용을 해서 지난달에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혹시 흥미로운 매트릭이라던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한 5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거의 뭐 40만 달러 정도를 오픈소스 게임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겠죠. 5년 전이라면요. 그런데 저희가 출시 전에 참여율이 거의 1인당 한 1,000달러 정도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불가능했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크라우드 소싱으로 굉장히 많은 펀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얼리 억세스를 한 3, 4주 전이었죠. 10월 27일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유지율이 50% 정도, 거의 7일 차에 50% 정도의 유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RPG 장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탈중앙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85% 정도의 게임 사용자들이
자체적인 랩탑이나 PC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게임 내에서의 그 가상 통화를 확보하고 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인 경우에 그리고 탈중앙화가 결합이 되면은 여러분이 구축하는 게임이 그냥 게임 콘텐츠가 아니라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머들이 게임 내에서의 그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2,000달러 정도, 네, 죄송합니다. 2,000달러면 좋겠지만 200달러 정도의 게임 자산을 지난 몇 주간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정말 많은 그런 가치가 P2P로 거래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유망한 그런 컨텐츠라고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Next question is, 다음 질문은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일한 팩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선정을 한다면 혹시 어떤 것을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So we have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2천여 개의 그 기업들이 저희 고객으로서 유료 고객들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2천여 개의 기업들은 미국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위치해 있고 30%는 유럽 그리고 10%는 남미 지역이고 5에서 10% 정도가 아마도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객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단계적으로 되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초반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찰스 젠킨스라는 분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CRO입니다. Chief Revenue Officer인데요. 이분이 저에게 또 저희 회사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이미 음악 산업에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VP이기도 했고 또 음악 산업에 거의 15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산업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게임 회사 경력이 있었고 오라클에서 일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넥션이 필요했습니다. 음악 산업계에 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사이더가 필요했죠. 저를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중요한 사람들과 저를 연결해 줄 수 있었는데요.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구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컨설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와 같은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키워드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베타 버전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젠킨스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이 제품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창업자랑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당연히 응답을 했죠. 그래서 줌으로 화상 회의를 30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또 인맥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회사에 자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한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찰스 젠킨스 님이 정말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영업팀이 없습니다. B2B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구독 기반입니다. 그런데 영업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영업팀이 없는데 말이죠. 저희는 찰스와 저를 통해서 이런 인맥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컨텐츠 마케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투자를 많이 했고요. 뉴욕에 컨텐츠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음악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아티스트가 뜨고 있는지, 또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장르별로 음악 소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그 훌륭한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음악업계 종사자들이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 고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기준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저희 유저들에게 또 스튜디오들에게 판매하는 가치는 바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서로를 도와주면서 게임이라는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특징, 그리고 정직성,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희 유저들이 또는 회사나 스튜디오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오픈 소스로서의 개념이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런 과정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유저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 확장을 해서 저희 상품을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이런 개념은 뭐 틈새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협업적인 가상의 공간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특정한 회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이자 개념이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에게는 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팀을 구축하는 것이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팀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저희를 믿고 저희의 비전과 정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팀을 구성한 다음에는 다른 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픈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과 그런 식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엔 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그 기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아티스트를 어떤 국가에서 우리가 접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탑티어 아티스트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선정 과정이 제 생각에는 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경로와 여정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저희 여러분들께 마지막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창업자가 되었다는 것,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여정을 창업자로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종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뒤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경험을 쌓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도전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기준님. 먼저 게이머시거나 아니면 게임 스튜디오라면은 나인 크로니컬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창업자로서 종종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의견들을 계속 경청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제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Please go ahead. 이숙주 대표님, 제가 5년 전을 돌아보면은 저희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라고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일들이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희는 동기부여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제품을 1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제 내년에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컴업 2020의 그 엔터테인먼트 세션이었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